마강욱은 수많은 기자 앞에서 천여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천여리 대표는 강민환 대표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강욱의 단호한 말에 질문이 쏟아졌다. 두 분이 교제 중이라는 뜻입니까? 마 검사님과는 비즈니스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가 수사 대상 기업의 대표와 만나도 되는 겁니까? 여리는 강욱의 손을 내려다봤다. 여기서 관계를 부인하면 강민환과의 결혼설이 다시 힘을 얻는다. 그렇다고 약혼을 인정하면 레이나 호텔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어느 쪽을 택해도 공격받는 상황이었다. 여리가 기자들을 바라봤다. 마 검사님과는 비즈니스 때문이 아닙니다. 강욱이 놀란 눈으로 여리를 돌아봤다. 그럼 감정 때문인 거 확실합니까? 여리는 강욱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질문에는 검사님이 대답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욱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많이 좋아합니다, 여리씨. 기자들의 질문이 더욱 거세졌다. 강욱은 여리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약혼을 결심할 만큼 좋아합니다. 여리는 그 말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식적인 약혼자가 됐다. 호텔 안으로 들어온 여리는 곧바로 손을 빼냈다. 무슨 생각이에요? 천 대표도 인정했잖습니까? 거기서 아니라고 하면 검사님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요. 그럼 지금 부인하면 됩니다. 강욱은 여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기자들 다시 부를까요? 검사님, 나는 장난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여리는 강욱의 얼굴을 피하지 않았다. 좋아한다는 말이요? 약혼을 결심했다는 말까지 전부요. 우리가 서로를 안 지 얼마나 됐다고요? 시간이 감정의 진위를 결정합니까? 적어도 검사님은 내 손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직 몰라요. 귀신이 보이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리의 시선이 장갑으로 향했다.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났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나를 이해한다고 했고요.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도 귀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라졌어요. 강욱은 대답 대신 여리의 손목을 잡았다. 장갑 위로 전해지는 체온에도 여리의 손끝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무섭지 않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왜 계속 옆에 있어요? 무서워도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6년 전 그 사람도 똑같이 말했어요. 여리가 손을 빼냈다. 강욱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전 약혼자 말입니까? 더 묻지 마요. 알겠습니다. 강욱은 곧바로 물러났다. 여리는 오히려 당황했다. 정말 안 물어봐요? 여리 씨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다시 여리 씨라고 불렀다. 대표라는 벽도 참고인이라는 선도 사라진 호칭이었다. 여리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계약서를 꺼냈다. 약혼은 당분간 유지해요. 당분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강민환 대표와의 결혼설이 가라앉고 레이나를 둘러싼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요. 여리는 직접 조건을 적었다. 두 사람의 약혼은 레이나 호텔과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로의 업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공식 행사 외의 사적인 접촉은 자제한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금지한다. 강욱은 마지막 조건을 읽으며 여리를 바라봤다. 손을 잡아야 귀신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해요. 필요한지는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요. 상당히 불공정하네요. 싫으면 약혼하지 마세요. 강욱은 곧바로 서명했다.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여리는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밀당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내가 언제요? 연락하지 말라고 해놓고 사건만 터지면 찾아왔잖습니까? 그건 공조였어요. 새벽에 우리 집까지 온 것도요? 여리는 계약서를 덮었다. 약혼 첫날부터 계약 위반하지 마요. 아직 손도 안 잡았습니다. 강욱은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대신 한 가지는 분명히 합시다. 뭔데요? 나는 가짜 약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욱이 나간 뒤에도 여리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계약서 위에는 강욱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약혼 소식은 곧바로 양가에 전해졌다. 백경자는 강욱을 집으로 불렀다. 여리는 기자들 앞에 설 때보다 더 긴장한 얼굴로 강욱과 나란히 앉았다. 백경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살핀 뒤 느닷없이 물었다. 혹시 아가씨 띠가? 여리가 되물었다. 네.
띠. 강욱 역시 질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띠요? 백경자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약혼까지 했다는 사람들이 서로 띠도 몰라. 강욱은 잠시 생각한 뒤 여리의 출생 연도에 맞는 띠를 말했다. 다행히 그것까지는 아나 보네.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처음 만난 곳은 사건 현장이었습니다. 첫 데이트는 수사를 같이 했습니다. 누가 먼저 좋아했어?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강욱의 대답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백경자가 여리에게 물었다. 너도 이 사람 좋아해? 여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강욱은 재촉하지 않았다. 호감은 있어요. 호감으로 약혼까지 해? 알아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고백하고 약혼하기 전에는 뭘 했어? 여리가 강욱을 쳐다봤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었다. 강욱이 태연하게 대답했다. 밀당했어요. 누가? 여리 씨가요. 여리가 발끈했다. 내가 언제 밀당을 했어요? 곁에 오지 말라고 해놓고 위험해지면 가장 먼저 나를 찾았잖습니까? 검사님이 먼저 따라왔죠. 그럼 천 대표도 나를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누가 기다렸다고 그래요? 지금 부정하는 게 밀당입니다. 백경자는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지켜봤다. 준비된 연극이라기에는 두 사람의 눈빛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서로에게 화를 내면서도 상대의 표정부터 살폈다. 백경자가 강욱에게 물었다. 여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 손을 잡으면 자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강욱의 시선이 여리의 장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여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해? 여리 씨를 혼자 두는 게 더 싫어졌습니다. 백경자는 더 묻지 않았다. 저녁 먹고 가. 허락이라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쫓아내지도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여리는 정원 앞에서 강욱을 붙잡았다. 할머니 설득하려고 그런 말 한 거죠? 어떤 말이요? 나를 혼자 두기 싫다는 말. 진심입니다. 계약 약혼에 너무 몰입하지 마요. 강욱은 집안의 창문을 바라봤다. 우리 손잡는 거 어때요? 갑자기요? 백 회장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리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강욱이 막았다. 지금 확인하면 더 수상합니다. 여리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장갑 위로만 잡아요. 압니다.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맞닿았다.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리의 심장은 맨손으로 닿았을 때보다 빠르게 뛰었다. 강욱은 힘을 주지 않았다. 여리가 원하면 언제든 놓을 수 있도록 기다렸다. 집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백경자는 조용히 돌아섰다. 반면 옥계희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천여리가 강민환이 아닌 마강욱과 약혼하면 계희의 계획도 달라진다. 민환과의 결혼을 이용해 여리를 CL 쪽으로 밀어내고 레이나의 실권을 천동준에게 넘기려던 계산이 어긋난다. 계희는 곧바로 예언미술관 관계자에게 연락했다. 회동 한번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 상대는 레이나가 추진 중인 국제미술전을 언급했다. 계희는 창밖에 강욱을 바라봤다. 마강욱이 계속 여리 옆에 있으면 그림 거래까지 파헤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검사부터 떼어놔야죠. 다음 날 레이나가 국제전시에 초청한 작가들이 잇따라 계약을 보류했다. 엄지수는 급히 확보한 자료를 여리 앞에 내려놓았다. 옥 관장 쪽에서 노골적으로 견제 들어간 것 같아요. 예언미술관이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불렀습니다. 여리가 명단을 살폈다. 출품 작가뿐만 아니었다. 전시 일정과 계약 조건까지 레이나의 계획과 일치했다. 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대표님과 저, 전시기획팀장, 옥 관장님, 천동준 전무입니다. 여리는 곧바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계희는 오히려 여리의 약혼 발표를 문제 삼았다. 대표가 사생활로 회사를 시끄럽게 하는 사이에 경쟁 미술관이 움직였어. 이 정도면 경영 공백 아닌가? 경영 공백이 아니라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증거도 없이 가족을 의심하니? 가족이 아니라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겁니다. 천동준이 비웃었다. 검사 약혼자가 생기더니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쉬워지셨나 봅니다. 여리는 동준 앞에 출입 기록을 내려놓았다. 자료가 유출된 날 전무님이 전시기획실에 들어갔네요. 내가 맡은 사업도 확인하면 안 됩니까?
비밀번호를 3번 틀리고도요. 동준의 표정이 굳었다. 개희가 끼어들었다. 직원을 시켜 확인하면 될 일을 이사회에서 가족 망신까지 줘야겠니? 여리는 이사들을 둘러봤다. 출입 기록과 이메일 전송 내역을 전부 조사하겠습니다. 직급도 가족도 예외 없습니다. 개희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회의가 끝난 뒤 개희는 강민환을 따로 불렀다. 민환은 공동 전시 제안서가 개희에게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다. 저를 이용해서 여리를 압박하신 겁니까? 이용이라니요. CL에도 좋은 기회잖아요. 레이나의 전시 계획을 훔쳐온 게 좋은 기회입니까? 사업에서는 먼저 잡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민환은 제안서를 밀어냈다. 여리에게서 손 떼십시오. 개희가 웃었다. 천 대표는 다른 남자와 약혼했어요. 그런데도 지켜주고 싶어요? 그 약혼,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면 민환 씨한테 돌아옵니까? 민환은 대답하지 못했다. 개희는 그의 질투를 놓치지 않았다. 난 이 약혼 막아볼 방법 있거든. 무슨 뜻입니까? 6년 전 천여리의 약혼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이 돌아왔어요. 민환의 눈빛이 달라졌다. 개희는 차기우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내밀었다. 마강욱 검사가 그날 일을 알게 돼도 여리 옆에 있을까요? 민환은 메모를 받았지만 곧바로 연락하지 않았다. 여리의 상처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강욱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충돌했다. 결국 민환은 여리를 찾아갔다. 여리는 강욱과 함께 전시 자료의 유출 경로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환은 두 사람 앞에 차기우의 이름을 내려놓았다. 이 사람이 돌아왔어. 여리의 손이 멈췄다. 강욱이 물었다. 누굽니까? 민환은 여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여리의 전 약혼자입니다. 민환아, 이제는 말해야 해. 저 사람 옆에 계속 있을 거라면 더더욱. 여리가 차갑게 대꾸했다. 내 과거를 내가 허락할 일은 아니야. 여리는 약혼 절대 못해. 강욱이 민환 앞을 막았다. 그게 강 대표가 결정할 일입니까? 그게 마강욱이든 누구든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민환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당신은 여리가 손을 잡을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몰라. 압니다. 한두 번 귀신을 봤다고 전부 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여리 씨가 평생 혼자 살아야 합니까? 민환이 강욱의 멱살을 움켜쥐려 하자 여리가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둘 다 그만해. 민환은 여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이라도 약혼은 없던 일로 하는 건 어때? 여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환은 그 망설임을 강욱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어이가 없네. 이 사람을 안 지 얼마나 됐다고 믿어? 여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적어도 검사님은 내가 귀신을 본다는 이유로 도망치지 않았어. 민환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그 말이 자신이 아니라 6년 전 차기우를 향한 것임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왜 도망쳤는지 정말 모르는구나. 무슨 말이야? 차기우는 귀신 때문에 널 떠난 게 아니야. 민환은 개희에게서 받은 연락처를 내려놓고 돌아섰다. 강욱은 여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여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6년 전 약혼식 날이었어요. 여리의 시선이 장갑 낀 손으로 향했다. 기우가 내 손을 잡았고 물에 빠져 죽은 여자를 봤어요. 그 여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기우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까? 다음 날 파혼 통보를 받았어요. 기우는 내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말했고요. 그 귀신이 차기우 씨에게 나타난 이유는요? 몰라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6년 전 약혼식이 열렸던 곳으로 갑시다. 리모델링을 앞두고 폐쇄된 연회장에는 당시 사용했던 집기와 사진 일부가 남아 있었다. 여리는 차기우가 귀신을 봤던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장갑을 벗으려 하자 강욱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혼자 보지 마세요. 무섭다면서요?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래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리의 맨손이 강욱의 손에 닿았다. 엘리베이터 앞에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다. 물에 젖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욱의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여리를 놓지 않았다. 여자는 두 사람을 지나 낡은 단체 사진 앞에 멈췄다. 사진에는 차기우와 옥계희가 함께 찍혀 있었다. 귀신은 계희의 얼굴을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내 그림을 가져갔어. 여리가 물었다.
어떤 그림이요? 그 안에 증거가 있어. 무슨 증거요? 기우가 봤어. 여자는 사진 뒷면을 가리킨 뒤 사라졌다. 강욱은 사진을 떼어냈다. 뒷면에는 작품 관리 번호가 적혀 있었다. 엄지수가 보내온 예언 미술관 출품 목록에는 같은 번호의 작품이 존재했다. 그러나 작가 이름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욱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그림이 사라진 직후 차기우 명의의 해외 계좌로 거액이 입금됐다. 돈은 며칠 뒤 옥게이가 관리하던 갤러리 법인으로 다시 흘러들어갔다. 차기우 씨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림을 빼돌리는 장면을 봤다면 입막음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욱의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에 연락이 걸려왔다. 마강욱 검사님이죠? 누굽니까? 천여리 씨의 약혼자였던 사람입니다. 강욱이 여리를 바라봤다. 차기우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6년 전 파혼한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면 혼자 나오십시오. 기우가 지정한 곳은 예언 미술관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강욱은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여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 과거예요. 나도 가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강욱을 유인했다. 강욱이 그를 뒤쫓는 사이 주차된 차량 한 대의 창문이 내려갔다. 차기우가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여리는 굳은 얼굴로 기우를 바라봤다. 기우가 차에서 내렸다. 6년 전 기억나시죠? 내가 먼저 도망쳤어. 옥 관장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겠지. 무슨 소리야? 기우는 휴대전화 영상을 보여줬다. 6년 전 약혼식 당일이었다. 옥게이가 그림 뒷면을 뜯어 서류를 꺼냈다. 그것을 발견한 기우가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게이는 기우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고 기우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러났다. 그날 귀신이 당신 발목을 잡아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귀신은 내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다. 기우는 여리의 손을 바라봤다. 나를 옥게이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한 겁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당신에게 말하면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뒤늦게 돌아온 강욱이 기우 앞을 막았다. 대신 천 대표와 파혼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기우는 작은 저장 장치를 꺼냈다. 옥게이가 시켰습니다. 무엇을요? 천여리를 버리고 해외로 떠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여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숙모가 우리를 갈라나? 기우가 저장 장치를 강욱에게 건넸다. 여리 씨가 귀신을 보는 능력으로 그림 속 증거를 찾아낼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6년 전 죽은 여자가 남긴 원본 영상입니다. 강욱이 저장 장치를 움켜쥐었다. 기우의 시선이 여리에게 향했다. 그 여자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멀리 세워진 차량 안에서 옥게이는 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기우가 강욱에게 저장 장치를 넘기는 모습까지 모두 촬영됐다. 게이가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회수해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때 강욱의 휴대전화에 영상 하나가 재생됐다. 어두운 미술관 수장고였다. 옥게이가 젖은 드레스 차림의 여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 채 게희의 치맛자락을 붙잡았다. 그리고 게희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인물을 바라봤다. 강민환이었다. 여리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영상을 멈췄다. 민환이가 왜 여기에 있어? 기우가 고개를 저었다. 저 사람 강민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기우는 영상 속 남자의 얼굴을 확대했다. 강민환과 너무나 닮은 남자가 게희에게 서류를 건네고 있었다. 당신 아버지입니다. 여리가 기우를 노려봤다. 우리 아버지는 그 전에 돌아가셨어. 아닙니다. 기우의 마지막 말이 여리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천 회장님, 아직 살아있습니다.